This is Warriors Daily. 안녕하세요, 워리어스 데일리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제가 골스 얘기가 아니고 요번에 탈락을 하게 된 브루클린 네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골스 팬이 브루클린 얘기를 하냐?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 그래도 꽤 흥미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브루클린이 밀워키를 상대로 동부 세미파이널 7차전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진짜 아쉽게 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아쉬웠냐면 정말 요만큼 차이로 졌습니다. 케빈 듀란트는 이 슛을 성공하고 3점 슛을 성공했다고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큰 발을 자책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케빈 듀란트의 발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발 본 적 있나요? 케빈 듀란트 진짜 발이 이게 진짜 사람 발입니까? 이거 뭐 디아블로에 나오는 무기예요. 그 케빈 듀란트 별명이 슬림 리퍼입니다. 이게 원래는 그림 리퍼라고 미국판 저승사자인데 케빈 듀란트가 워낙 슬림하기 때문에 슬림 리퍼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여기서 들고 다니는 게 자신의 무기가 아니고 정말 자기 발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케빈 듀란트는 이번 시리즈에 이게 내가 케빈 듀란트다. 2번 우승, 2번 파이널스 MVP, 득점왕, MVP 그리고 미래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선수라는 거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예전에 골스 시절에서도 뭐 당연히 말할 거 없이 너무 잘했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케빈 듀란트가 혼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브루클린 선수들이 부득이하게 많이 다치면서 거의 혼자 캐리를 해야 됐고 물론 제임스 하든이 좀 돌아오긴 했었지만 우리가 알던 그 제임스 하든의 모습은 아니었죠. 제가 제 채널 커뮤니티에서 동부 서부 우승 관련된 투표를 했었는데 브루클린이 뭐 거의 압도적으로 투표를 많이 받았고 댓글도 브루클린 우승이 뭐 거의 당연하다는 식의 댓글이 정말 많았을 정도로 제일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이렇게 아쉽게 탈락하게 됐습니다.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진짜 많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팀이 최고냐를 해서 케빈 듀란트를 중심으로 웨스트브룩, 하든, 이바카, 듀란트가 있던 OKC, 커리 탐슨, 그린, 이고달라, 듀란트가 있던 골스, 그리고 어빙, 하든, 블레이크 그리핀, 듀란트가 있는 지금 현재의 브루클린 비교가 많이 되는데 뭐니 해도 최고는 뭐 당연히 골스가 아닐까. 골스 팬으로서 제가 케빈 듀란트를 응원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골부심이 좀 살아납니다. 이번에 탈락을 하게 되면서. 아무튼 브루클린이 이렇게 탈락을 하고 이제 다음 준비를 해야 되는 브루클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팀 역시 정말 쉽지 않은 위치에 있는 팀인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브루클린 올해 연봉과 다음 해 연봉 차트인데 올해는 끝났으니까 내년을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선 브루클린의 빅3 하든, 듀란트, 어빙 여전히 팀에 계속 남아있죠. 하지만 이 세 선수의 연봉을 합치면 이런 액수가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거의 이게 뭐 120밀리언인데 내년 셀러리 캡이 112밀리언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15명이 뛰어야 하는 농구팀의 이 세 선수만으로 캡을 넘겨버리게 됩니다. 사실 골스 입장에서 뭐라 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아무튼 지금 리그 최고의 빅3답게 어마어마한 연봉을 가지고 있고 이 세 선수가 내년에 팀에 남아있다는 것 자체로 다시 한번 강력한 우승 후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제 나머지 선수들의 상황입니다. 이 빅3를 제외하고 내년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선수들을 보시면 조 해리스, 디안드레 조던, 랜드리 샤멧, 니콜라스 클락스턴인데 우선 그래도 꽤 중요한 선수들은 내년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디안드레 조던은 뭐 이제 예전에 막 정말 화려했던 그런 시절은 좀 지나고 이제 더 이상 10밀리언을 받을 만한 선수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브루클린이라면 할 수만 있다면 이 10밀리언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디안드레 조던을 센터가 필요한 팀으로 트레이드를 하면 좋지 않을까. 얼마나 많은 팀들이 지금 이 시점에 디안드레 조던을 원할지는 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 센터가 필요하고 네임 밸류만 보고 조던을 원할 팀들은 아직 꽤 있을 것 같아요. 센터가 필요한 팀들이 꽤 많습니다. 은근히 뭐 샬럿 호네츠가 제일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고요. 아무튼 디안드레 조던이 떠나면 브루클린 입장에서는 그 10밀리언을 당연히 쓸 수 있는 것도 좋은 건데 또 그 외에도 이제 2년차 시즌을 마무리했던 니콜라스 클락스턴 선수가 예상외로 실력이 나쁘지가 않고 에너지 넘치는 운동신경이 좋은 유형의 센터라서 어차피 지금 브루클린은 스몰볼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센터만 있어줘도 충분히 무난하게 시즌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랜드리 셔먼은 요즘에 뭐 워낙 3점을 잘 쏘는 윙이 인기 포지션이라서 중요하게 쓰이긴 하겠지만 이 선수도 뭐 물론 아직까지 한계는 좀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도 팀에 남아있어서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빅3 다음으로 지금 중요한 선수가 조 해리스인데 조 해리스가 요새 난리죠 아주. 요 브루클린 팬들 좀 보세요. 조 해리스 저지를 태워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태운 이 사람도 문제입니다. 조 해리스 저지를 애시당초에 왜 샀나요? 돈이 많으면 케빈 듀란트 거를 2개를 사지. 왜 조 해리스 거를 샀지? 아무튼 조 해리스가 정규 시즌의 야투율이 50%에 3점은 47%, 정말 효율 면에서 어마어마한 슈터로 자리를 잡았는데 중요한 이유 세마이 파이널에서 야투율은 35%, 3점은 31%, 그냥 정말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인터넷 세상은 조 해리스 놀리기 바쁩니다. 내년 중국 리그의 MVP 조 해리스다 뭐 이런 식으로 놀리고 있는데 해리스도 그냥 강심장이 못 되는 걸로 그냥 여겨지네요. 그냥 이런 이유 때문에 조 해리스가 조 해리스인 겁니다. 좋은 선수인 건 맞지만 뭐 중요한 거를 다 집어넣었으면 조 해리스까지 해가지고 빅4 했겠죠. 아무튼 조 해리스도 내년에 돌아오는데 그래도 좋은 선수인 건 맞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팀의 플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이제 다 프리 에이전트가 됩니다. 우선 시즌 초반에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해서 못 뛰었던 스펜서 딘위디는 플레이어 옵션을 거절하고 프리 에이전트로서 오프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12밀리언짜리 옵션이었는데 딘위디 자신도 뭐 잘 알고 있었겠고 NBA 전체로 봐서도 딘위디는 12밀리언보다는 훨씬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선수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돈을 찾아서 떠나게 됐고요. 물론 이 옵션을 거절하고 브루클린과 다시 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계약을. 하지만 브루클린도 더 많은 돈을 지금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딘위디는 브루클린을 거의 뭐 확실시 떠나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선수들은 딱히 볼 필요가 없는데 요 세 선수 제프 그린, 브루스 브라운, 블레이크 그리핀 이 세 선수들이 좀 관건입니다. 제프 그린은 올해 미니멈을 받고 뛰었는데 확실히 미니멈보다는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선수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이가 많고 우승을 하고 싶은 선수이기 때문에 또 미니멈을 받고 우승 확률이 높은 팀에 조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제프 그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팀에 가서도 무리 없이 잘 뛸 수 있는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진짜 그냥 자신이 원하는 팀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듀란트, 하든, 어빙이 남아있는 브루클린으로 다시 한번 미니멈을 받고 재계약을 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브루스 브라운은 올해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도 상당히 오래 출전 시간을 받을 수 있었고 기대보다 훨씬 더 좋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올해 받았던 1.6밀리언보다는 훨씬 몸값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10밀리언 뭐 이렇게는 못 받는 선수인 것 같은데 그래도 1.6은 좀 1.6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선수는 원래 193cm밖에 안 되는 가드인데 올해 센터를 막 볼 정도로 스몰볼에 적극 기용이 됐던 선수고 예상외로 잘했기 때문에 브루클린에서도 이 선수를 다시 데려오기를 원할 테지만 문제는 이 선수 이제 리그 3년차 꽤나 어린 선수고 이제 24살밖에 안 되는 미래가 밝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브루클린에서 보여준 활약으로 충분히 더 많은 돈을 다른 팀에서 받을 수가 있을 텐데 브루클린은 연봉을 높여주기는 힘들고 너무 이른 나이에 지금 우승을 위해서 돈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우승을 원하는 선수라면 몇 년 동안 좀 더 돈을 벌고 실력을 조금 더 키운 다음에 안정적인 베테랑이 되고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프 그린 짬 정도가 돼야 그때 우승을 위해서 좀 돌아다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브루스 브라운은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팀으로 떠날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아 보입니다. 다음은 블레이크 그리핀입니다. 블레이크 그리핀이 제일 흥미롭습니다. 그리핀은 올해 디트로이트에서 일부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덩크 한번 그냥 못하는 마냥 난 이제 늙었다 이러면서 설렁설렁 뛰고 디트로이트에서 나가고 싶다고 거의 뭐 경기장에서 시비하듯이 플레이를 하고 결국 디트로이트에서 바이아웃이 되고 미니멈 딜로 브루클린에 들어와서 뭐 첫 경기부터 덩크를 하고 뭐 죽지 않은 운동신경을 다시 보여주면서 상당히 잘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어요. 저도 블레이크 그리핀 같은 선수를 지금은 딱히 좋게 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고 큰 돈을 들여서 팀에 데려다 놨더니 뛰기 싫다고 못하는 척 징징대다가 우승할 만한 팀으로 가서 그때부터 열심히 뛰는 거는 전혀 프로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블레이크 그리핀이 예전에 클리퍼스에서 뭐 화려한 덩크를 하던 시절에 정말 너무 멋있어서 이제 팬이었는데
이번에 거의 뭐 안티 팬이 될 정도로 그리핀의 행동이 좀 실망스러웠는데, 아무튼 브루클린 입장에서는 그리핀은 미니멈을 받고 상당히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리핀 역시 아직 약간 벌써부터 미니멈 받고 이 팀 저 팀 돌아다니면서 우승 반지를 쫓아다니기는 기량이 조금 남아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원하는 돈을 더 받고 다른 팀으로 갈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디트로이트에서 브루클린으로 오는 과정에서도 이미 봤지만 그리핀은 지금 돈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은퇴 전에 우승이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선수도 역시 미니멈을 받고 우승 확률이 높은 팀에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브루클린이 됐던 뭐 또 다른 우승권 팀이던. 그래서 브루클린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데, 사실 그리핀 입장에서는 브루클린에 다시 돌아온다면 약간 자존심이 상하기는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이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였고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화려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였는데, 지금 브루클린에서 역할이 스몰볼 센터를 뛰면서 수비하고 뭐 리바운드 잡고 거의 뭐 리바운드 셔틀입니다. 듀란, 하든, 어빙이 우리가 멋있는 거 다 할게, 너는 그냥 공만 잡고 우리한테 내놔라, 뭐 거의 이런 급인데, 그리핀은 물론 예전처럼 지금 실력이 좀 아닐 수는 있지만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받으면 또 소화를 잘 해낼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은데, 이렇게 작은 조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그리고 그렇게 설령 팀이 우승을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뭐 자랑스러운 떳떳한 우승일지는 선수로서의 이 쫀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블레이크 그리핀이라서 아직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이크 그리핀의 향후 거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프 그린, 브루스 브라운, 블레이크 그리핀이 이 세 선수 중에 한 명 아니면 뭐 많으면 두 명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어떻게 채워질지는 상당히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케빈 듀란트, 제임스 하든, 카이리 어빙, 이 빅3는 내년까지는 무조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가 좀 약하게 구성이 되더라도 분명 우승을 노리는 컨텐더임에는 분명합니다. 그치만 만약에 내년에 또 어떤 이유에서 또 올해처럼 부상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이유에서든 플레이오프에서 또 탈락을 하고 우승을 못하게 된다, 이러면 이 빅3 선수들은 2022년 오프시즌에 모두가 플레이어 옵션이기 때문에 프리 에이전트로 팀을 떠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팀은 터지게 되고 이 빅3를 모으는데 거의 모든 드래픽을 다 써버렸던 브루클린이기 때문에 다시 리빌딩을 하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브루클린이에요. 그리고 듀란트, 하든, 어빙은 가장 실패한 빅3로 역사에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올해 오프시즌이 이 브루클린에게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 전에 부상으로 인해서 플레이오프 탈락이 너무나도 뼈아픈 팀입니다. 과연 내년에 우승을 할 수 있을지 상당히 관심이 가는 브루클린 네츠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